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8월 30일 월요일 시황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은 우리 다 이제 보도에서 들었듯이 잭슨홀 미팅에서 그 파월 의장이 상당히 파월 의장답게 비둘기파적인 그런 이제 발언이 그대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얘기되어 왔던 그 자산 매입 축소라든지 이런 테이퍼링이야, 금년 내에 진행되겠지만, 금리를 손대는 금리 인상은 아주 멀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얘기의 딱 행간을 들어보면 이런 거죠. 그동안 시장은 테이퍼링과 테이퍼링 끝에 나타나는 금리를 손대는 문제를 그냥 한 뭉텅이로 이렇게 인식을 자꾸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테이퍼링이 시작되면 종국에 가서는 금리가 올라간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거를 아주 이런 표현이 많지 모르면 교묘하게 조각을 딱 내버렸어요. 테이퍼링하고 금리하고를 조각을 내서 시장이 되게 이제 안도감을 받은 건데 그게 안도감이랄 건 없지만 아무튼 테이퍼링은 그냥 하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테이퍼링이 별거 아닌 것처럼 이제 자꾸 그러니까 충격을 지금 이제 완화시키는 이제 그런 과정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당연히 이제 우리 시장도 오늘 양시장이 모두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굉장히 이제 크게 상승을 했다가 시간이 갈수록 상승세가 좀 둔화되는 그런 이제 음봉의 모습을 보이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미국 시장이 그렇게 얘기했고, 테이퍼링은 하지만 금리 인상은 멀리 있다. 아주 멀리 있다. 이런 표현에서 좀 훅 하고 올랐는데 가만히 보니까 외국인들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계속 팔고 있고, 그거는 이제 시장이 조금씩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들 매도하고 기관들의 매수 우위하고 이렇게 팽팽히 접전을 벌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개인들은 중간에서 매도, 개인이 코스피에서 오늘 매도가 568억인데, 매도 우위가, 순매도가. 근데 별로 큰 금액 아니죠. 그러니까 중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은 좀 지켜보는 그런 입장이었고, 외국인들도 2,300억 순매도니까 매도치곤 큰 편은 아니에요. 예. 기관도 2,518억.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우리가 느꼈던 이렇게 관망하는 시장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제 강보합권에서의 팽팽함을 보여준 그런 시장이다. 그래서 오늘 지수는 지난 주말보다 10.29포인트가 올라서 3,144.19포인트로 마감을 했고, 퍼센테이지로는 0.33%가 코스피는 올랐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은 장중에 이게 1.2%나 올랐었어요. 코스닥은. 근데 이제 개인 매수세가 혼자 이 장을 끌고 가고 기관은 좀 팔고 있고, 나중에 이제 오후 늦게 외국인들이 매도 우위에서 매수 우위로 변환되면서 이제 조금 안정감을 찾기는 했지만 오전에 이제 강한 모습을 되찾기는 조금 어려웠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닥은 1031.84포인트로 끝나서 지난 주말보다 0.81%가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음봉도 있었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난 이제 8월 23일부터 사실상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단기 상승에 따르는 차익 매물권대로 이제 조금 들어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은 끝에 가서 좀 매수에 가담하면서 208억 순매수를 했고, 개인은 257억 순매수를 했고, 기관은 249억을 팔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은 그냥 강보합권 내지 코스닥은 조금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제 시장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 그동안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죠. 이게 오늘 이제 건설하고 시멘트 관련 주식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외국인들도 많이 사고.
이게 이 국토부가 공공택지 사전 청약을 확대하겠다 이런 거 발표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 아시지만 뭐 서울시도 이제 그 정비사업, 그러니까 재개발 뭐 이런 데는 규제를 좀 완화할 것이다라는 거에 대한 기대 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건설 경기 호황을 이제 우리가 점치게 되죠. 근데 이거는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게 대선 정책 테마예요. 이거는 버리고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그 어떤 대선 그 예비 후보라도 그리고 어떤 정당이든 간에 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데는 뭐 다른 얘기가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조금 결이 다른 게 이제 그 개인 대출 규제 같은 거.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조금 저는 이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뭐 개인 대출이 많기는 가계 대출이 많기는 하지만 뭐 생애 첫 주택을 하는 젊은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대출 규제를 하면 그거 집 지나마나 아닌가요? 그거 좀 그러네요. 근데 어쨌든간 이게 상당히 많은 이제 그 의견들이 나오고 이 화두가 전부 이제 그 주택 사업, 그 건설 쪽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우리나라 건설이 그래서 실제로 실적이 괜찮아요. 지금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건설 쪽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건설은 그냥 일만 하면 돈이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건설회사는 전화하고 책상뿐이 없는 겁니다. 건설은 뭐 다 이게 하청, 재하청에서 뭐 장비서부터 시작해서 전부 그렇게 돼 있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집을 짓는 하우징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제 오늘 부각되면서 오늘 이제 건설주가 튀어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건설주 하면 우리가 뭐 집을 짓는데 건설주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시멘트가 있어야지 짓죠. 예. 그리고 시멘트만 있어서 우리나라 집은 목조 주택이 아니잖아요. 예. 콘크리트나 철강 콘크리트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철강 쪽도 철근 그런 쪽도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 이게 확대되는 산업들 있잖아요.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번져나가지 않을까, 본격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뭐 제 생각에 그냥 시작일 뿐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거는, 앞으로 그 대선이 끝날 때까지, 예, 원전 문제하고 같이 두 개는 계속해서 이게 이제 정책적인 화두니까 우리가 뭐 누구 관련주 뭐 이런 거 말고요. 정책적인 이제 그런 게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게임주가, 근데 이제 게임은 아시지만 요즘 이제 신작 출시하고 이게 이제 해외에 흥행을 기대하니까 이 게임주들이 올랐어요. 여러분 아시지만 위메이드 26일 날 뭐 냈다 그래요. 미르 4. 이게 뭐 굉장히 흥행 을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글쎄요 마지막 가격이 위메이드 어떤지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녹화하기 전에 상한가 가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펄어비스 검은 사막 모바일 이것도 중국 진출 기대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 게임주들이 이제 그런 거 근데 이것도 여러분 정확히 얘기하면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에 완전히 짓눌렸다가 그리고 뭐 게임은 이제 뭐 정신적인 아편이다 이런 얘기 중국에서 얼마 전에 해서 한번 자꾸 좀 차가워졌었는데 이제 조금 이게 극복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타이어 관련 쪽이 여러분 아시면 타이어 하면 첫 번째 뭐죠? 고무가 있어야죠. 러버.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타이어 코드라고 그래가지고 그 안에 넣는 섬유질로 된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거의 세계 톱 클래스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타이어 코드가 작년 대비해서 한 40% 이상 올랐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쪽, 그리고 이제 신차, 뭐 교체, 또 타이어 교체하는 이런 수요가 상당히 많아서 생각보다 판매 증가가 많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3분기에는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힌트를 얻어야 되는 게 드디어 이제 3분기 실적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시장이. 그래서 이제 오늘 타이어가 이렇게. 그런데 이제 정유 관련도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거는,
미국의 그 토네이도, 그쪽이 휩쓸고 지나가면 이게 유가가 항상 오르잖아요. 늘.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계절적 요인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요때 되면 이제 우리 쪽은 태풍, 그쪽은 토네이도 뭐 이렇게 되죠. 예, 그런 관계로 해서 정유주가 좀 올랐습니다. 질문 이제 좀 간략하게.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새로 오신 분들이 계셔갖고 제가 썸네일 할 때 위에다가 이렇게 종목을 적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 사라는 거냐, 추천 종목이냐, 이제 그렇게 물어보신 분 많아서 오늘 이제 이거를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명쾌하게. 이게 뭐냐면 저는 여러분 아시지만 제가 40여 년 동안 시장에 그 경험했던 거를 제가 이제 은퇴하고 진짜 시장의 호흡법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무슨 뭐 애널리스트나 수치적인 접근 방법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른 데서 많이 들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그래서 이제 뭐 종목을 추천하고 뭐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유사 투자자문도 아니고 뭐 종목 추천해서 리딩 해주고 돈 받고 이런 것도 아니니까 우리 그냥 이제 이 100만 개미 당원분들을 위해서 근데 이정표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분들한테 시장 얘기를 하려면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추천 종목이라기보다는 관심 종목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종목보다 섹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 네이버 막 이렇게 쓰려면 너무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sek터의 대표주들을 이제 대표주라는 게 그냥 무슨 의미가 사이즈가 제일 큰 거 그런 거 아니라 그냥 그건 제 맘대로입니다. 제 맘에 드는 걸로 그 섹터의 대표주로 이렇게 포진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오해하실까봐 이거를 하면 그 다음날 바로 사야 되는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저는 뭐 이렇게 금방 사서 금방 팔고 이런 거는 뭐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주식을 사서 그렇다고 뭐 저는 뭐 몇 년 가지고 가면 돈 법니다 이런 얘기도 안 하고요. 뭐 한 3개월에서 6개월 지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게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매매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준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그런 그 각 섹터별로도 다 매매 전략을 달리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나온 거를 뭐 동시에 막 이렇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풍산은 풍산 나름대로 GS건설은 GS건설 나름대로 이 각각의 나름대로 SDI는 SDI 나름대로 그 매매하는 패턴이 달라지는데 다만 그러한 섹터들을 우리가 관심을 두자 이런 의미로 제가 이제 적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시장 얘기 좀 하죠. 뭐 오늘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0.33% 올랐으니까 뭐 마음에 팍 이렇게 드는 정도는 아니지요. 이 정도 그래도 이렇게나마 해준 게 어떻게 보면 천만다행이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렇지만 시장이 앞으로 뭐 어떻게 되던 한 달 후에 많이 오르건 뭐 떨어지건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일단 주가가 빠지면 투자자 입장에서 참 답답하죠. 여러분도 참 답답한 거 얼마 전에도 경험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오늘 이제 뭐 섹터별로 뭐 2차전지 쪽에서는 뭐 별로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낸 게 없어요. 2차전지 쪽은. 그렇지만 뭐 그동안 제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로 말씀드렸던 거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나름대로 뭐 이제 많이 오른 것도 있고 뭐 5% 이상 오른 것도 있고 또 뭐 플러스 낸 것들도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시장을 그렇게 보자는 거죠. 근데 사실 미국 시장을 보면 우리 시장이 오늘 뭐 1% 가까이 상승한다 그래서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요. 대만은 뭐 제가 이 녹화하기 직전에 보니까 1% 이상 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장이 안고 있는 독특한 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시장은 지금 지수대의 매물벽이 굉장히 생각보다 두터워요. 그 매물벽이 이제 상당히 두텁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기간 조정이라는 게 왜 필요하냐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죠. 시장의 평균 매수 단가가 올라 현가에 가까이 와야 된다. 이제 이런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간 조정이라고 한다. 근데 이제 이런 거 없이 그냥 휙 날아가면 좋겠다 이러죠. 음, 또 오히려 그렇게 무리하게 빨리 시장이 돌려세우면 다시 매물벽에 부딪혀서 우리가 더 고생을 길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 생각엔 오히려 이렇게 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이렇게 그냥 과하지 않게 이렇게만 해줘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락단을 좀 막아놓은 상태에서 섹터별로 이렇게 돌면서 또 지금 이제 섹터별, 사이즈별, 그러니까 대형주, 중형주, 그러니까 사이즈별 이렇게 계속 돌면서 지금 이렇게 순환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수가 밑으로 안 빠지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이런 게 바람직한 기간 조정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궁금증이 하나 생겨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70% 주식, 30% 현금 이게 베스트 포트폴리오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오르면 뭐 오늘 0.3%니까 뭐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렇게 이제 빨간색을 보이면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궁금증을 갖게 돼요. 아, 그럼 남은 돈은 언제 사냐? 그러니까 원래 시장이 그렇습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는 잘 알죠. 오랫동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막 빠질 때는 빠지는 것만 멈추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또 주가가 또 이렇게 빨개지면 아, 그때 그거 닥닥 긁어서 다 살 걸 그랬네.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원래 이제 뭐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면 이제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런 거랑 똑같죠. 이게 그거는 뭐 이상한 거 아니에요. 투자하는 분들이 다 그렇죠. 저도 이제 뭐 그렇죠. 사람이 다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반대로 그래도 내가 기존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있던 거 있잖아요. 주식. 그 70%는 지금 올랐는데, 오늘도 많이 올랐잖아요, 여러분. 제가 관심 가지시라고 그랬던 거. 그런데, 그래도, 그러면 내가 왜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걸 안 사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오늘 그런 궁금증이 이제 생기실 때가 됐어요. 궁금증보다는 이제는 이제 그게 오늘 같이 또 올라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에이씨 사버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뭐 여러분 돈 갖고 여러분이 사시는 거니까 그건 여러분 좋을 대로 하시면 되는 거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이번에 조정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이번 조정은 뭐 지수 얼마에서 돌아서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 갖고는 이거는 찾아낼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번에는 상황이 바뀌나를 봐야 된다. 우리 시장을 에워싸고 있는 그 상황이 바뀌고 있는가가 체크돼야 그럼 내가 더 현금 가지고 있던 걸 투입할 건지 말 건지를 생각해야 되고 그게 오히려 조금 늦더라도 안전하게 가는 게 좋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 번째 이제 우리가 그동안 고민하던 테이퍼링 문제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테이퍼링을 만약에 하면 그 제가 아주 그 시장이 발작 같은 반응을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가 오죽하면 그 갓난아이 젖병 뺏는 것 같은 이제 그런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연준도 굉장히 애를 쓰고 또 미국 재무부도 그렇고 굉장히 이거를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오랫동안 이거를 거쳐오면서 지금 많이 그거를 이제 충격을 많이 줄여놨어요. 그래서 파월 의장이 지난 주말에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테이퍼링이야 뭐 하겠지만 그 얘기는 뭡니까? 매월 1200억 달러씩 사주던 그 자산 매입은 조금 우리가 조정해서 뭐 이렇게 가겠지만 금리를 인상하는 건 아주 멀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금리를 금방 안 올린데 이래서 화들짝 좋아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 시장에서 유동성 축소는 이제 곧 한다는 얘기인데 이 두 사건을 딱 분리해 버리는 거예요. 그 말이.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이걸 인식을 하냐면 그래 그냥 테이퍼링은 그냥 맞을매였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금리가 움직이기 전까지는 뭐
뭐 괜찮겠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테이퍼링의 시작이 곧 뭐 금년 안에 시작을 하겠지만 이게 애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태풍급이 아니라 이제 열대성 저기압으로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게 약화돼서. 그래서 이건 이제 잘만 연준의 목표는 이런 연착륙이죠. 예. 그래서 연준이 잘만 한다면, 열대성 저기압보다 더 낮은 하드레인 정도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간 이게 테이퍼링이 시작을 한다라는 거는 사건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은 반응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 곧 회복해서 상승을 할 겁니다. 과거에도 뭐 그랬어요. 그런 거를 계속 반복했어요. 그래서 테이퍼링 초기에는 일단 반응하고 그 다음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시장이 금방 그거를 소화해서 이제 또 상승을 해요. 근데 정작 주가가 빠질 때는 언제냐면 1년 후에 파월 의장이 얘기한 것처럼 결국은 이 긴축의 피날레인 금리를 인상할 때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한다는 거죠. 근데 파월 의장 말대로 이건 아직 멀리 있어요. 그래서 시장은 일단 테이퍼링에 대한 걱정은 일단 밀어놨다. 뭐 단기적으로 시작할 때 충격은 있지만 일단 밀어놨다. 근데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그 나머지 두 가지를 매일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언제 더 추가적으로 주식을 사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가 환율이에요. 오늘도 이제 환율 시장 보면 참 바빴어요. 환율이 여러분들은 그냥 뭐 하루에 한 번 정도 체크하시는지 모르지만 환율이 뭐 오늘도 아주 뭐 바빴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뭐 이렇게 해서 바빴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환율을 보면서 우리가 좀 재미난 거를 우리가 오늘 1167원에 끝났어요. 1167원에. 그러면 이게 아까보다는 원화가 장중에 원화가 조금 2.2원, 0.19% 정도 0.19% 정도 강해진 건데 오늘 하루 종일 이제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이 환율에 따라서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환율 요 1165원 선상에서가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딱 중간에 서 있는데 이게 이제 환율이 안정이 되면 그러면 이제 시장에 좀 좋은 시그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저도 매일 여러분하고 같이 이거를 체크해 나가겠지만 그래서 환율 움직임을 이제 봐야 된다. 두 번째는 좀 이상하지만 백신 접종률이에요. 백신 접종률. 완전 접종률. 제가 말씀드리죠. 두 번 다 맞는 거, 완전 접종률. 이게 전 국민의 45% 정도 수준에 도달할 때, 지금 뭐냐면, 오늘도 그렇지만, 유럽 국가 중에서 덴마크 같은 경우는 아예 국가가 선언을 했어요. 코로나는 이제부터 감기 취급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사회적 위협이 더 이상 아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백신 계속 맞고, 뭐 하면, 옛날 같이 걸리면 막 엄청나게 죽고 그렇지가 않는다. 그렇게 이제 선언한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7월부터 그 소위 말하는 그 MSCI 선진국에 속하는 그런 시장들 있잖아요. 그런 데는 안 빠졌어요. 그 중에서도 미국은 계속 올라갔잖아요. 근데 7월부터 소위 말하는 MSCI 이머징 마켓, 그러니까 우리를 포함한 이런 데는 다 7월부터 이렇게 반대로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왜 이런 차이냐? 거기는 딱 그 차이밖에 없어요. 완전 접종률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매일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 완전 접종률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45% 수준에 다가갈수록 그럴수록 우리는 남은 현금을 이제 써야 되는가 하면서 시동을 걸 때가 됐다. 그죠? 다만 이제 저는 이거죠. 그렇다고 지금 막 서두를 필요는 없다. 어쨌든 간 여러분 8월 달은 느리게 걸으시느라고 수고가 굉장히 많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9월 첫 주 지나면 대충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추석
전후해서 그런 생각이 근데 뭐 이건 뭐 제 예측이니까 꼭 맞는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오늘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체크해 가야 되는 게 환율의 움직임, 완전 접종률 이 두 개를 계속 우리가 이제 체크해 가면서 이 시장이 언제 좀 본격적으로 재상승에 시작을 하는가를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줄이고요. 또 내일도 시장 끝난 다음에 정리해서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